2022년 태백 그란폰도 후기입니다. 작년 겨울에 하이원 스키장 다녔던 걸 생각해서 나름 여유있게 출발했는데도 태백까지는 생각보다 더 걸리더라고요. 5분 전에 겨우 경기장 도착해서 주차 공간 찾고 자전거 내려서 부랴부랴 세팅하는데 양평 그란폰도 때 초반 병목 현상 생각하면서 너무 여유를 부렸던 건지 결국 20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당황했지만 직원분들 도움으로 겨우 방향을 찾고 대회에서 원치 않았던 솔라를 20분 정도 시전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지만 이번 대회에는 천상계 탑 라이더 갓 윤중원님과 가디스 조하나님이 참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실물 영접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8시 40분이 되었을 때 겨우 후미그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순찰차에 에스코트를 받으며 힘겹게 페달링 하시는 분들을 드디어 뵐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 힘드실 텐데도 밝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뵙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왜 저래? 해발 1283m 만항제까지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인가 싶었더니 1345m 태백 선수촌까지가 1차 보급소이자 최종 결승점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코스는 2회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 똑같은 구간을 두 번 반복하는 건 아니었고 일부 구간은 중복되지만 두 번째 바퀴는 조금 더 크게 회전해서 결국에는 태백 선수촌까지 완주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후반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2회전 코스는 그동안 그란폰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다운 코스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태백은 80년대 탄광산업이 전성기일 때만 하더라도 41개 탄광이 운영되고 있었고 인구가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이 바로 태백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 그림 일기를 그리면 꼭 아버지 얼굴을 새까맣게 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철도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젊으실 때는 석탄 화물열차도 많이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화물열차 맨 끝에 사람이 타는 객차가 있었는데 근무가 끝날 때쯤이면 탄가루가 날려서 매번 얼굴이 까맣게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딸아이는 요즘 그림 일기에 제 배만 볼록하게 그리던데. 수고하십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탄의 도시가 이제는 그동안의 상흔을 덮고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타워의 웅장한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특수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날개도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전거 라이딩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백 선수촌에서 함태중학교까지의 다운힐은 역대 극악의 도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로 요철 구간이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손목이 나갈 정도였고 그동안 림브레이크도 잘 쓰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요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왜 필요한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파. 이제는 10월이라 그런지 아니면 태백이라 그런지 날씨는 좋았지만 응달에서는 농담 아니라 마치 냉동고에 들어간 듯이 엄청 추웠습니다. 화천이랑 통영대회가 남았는데 이제는 바람막이랑 두건도 필수일 것 같... 2회전 갈림길에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약 다운힐 구간이었습니다. 엄청 신나서 미친듯 페달질을 했는데 앞으로 꽤나 긴 어필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급경사에서는 겁이 나서 확실히 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만한 경사에 도로 상태까지 좋으면 질주 본능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꼴두바이를 지나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인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됩니다. 태백 그란폰도는 원래 대명이 태백 헬 그란폰도였는데 그 당시 코스는 명불허전
요즘 말로 니값 한다고 하죠. 훨씬 더 악명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천상계 분들은 예전 코스로 보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크게 한 바퀴 도는 걸로 메디오 코스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사실 여기 코스가 정말 아름다운 코스인데 한 바퀴 돌고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 멋진 풍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도 현지 자원봉사자분들이 보급도 아닌 곳에서 생수도 주시고 젤리도 손으로 까서 입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구수한 사투리로 운동 부족이야 라며 팩폭을 날려주시더군요. 만항제까지는 정말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아까 약 다운힐에서 스프린트 칠 때 무리를 했는지 쥐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할 줄 알았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쥐가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댄싱을 칠 수 없으니 완전 죽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다른 근육을 써서 리커버리하고 엉덩이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용도로 댄싱을 치곤 했는데 만항제가 끝이 아니었죠. 아직 4km를 더 가야 결승점입니다. 이번 대회도 끌바는 절대 없다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정말 죽겠으면 잠깐 쉬었다 가다를 반복했습니다. 괴수분들의 시점에서는 무정차 완주가 아니면 어차피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번 끌바하고 나면 다시 안장에 엉덩이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쉬었다가 다시 올라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끌바 하시면서 올라오시는 분께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주인 잘못 만난 제 자전거가 고생이 많네요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진짜 사랑하시는 진정한 자덕이시더군요. 선생님,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늦게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20분 지각해서 컷오프에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몇 분 남겨두고 겨우 들어왔습니다. 완주하셨든 중간에 포기하셨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직업병인데 영어에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모두 승리자입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고 샤방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stry.